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경기도 평택의 소사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사 대책을 발표했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이제 논란이 많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될 거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83만 호를 5년 안에 하느냐. 결국은 그것은 5년 안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83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만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자체에는 아무 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결국은 공공개발로 가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극심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나타날 거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민간으로 가겠다. 왜 그러냐면 개발 주체를 전부 다 국가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집주인들은 그냥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대신 보상해주겠다. 10%에서 30%까지 보상해주겠다. 하지만 이제 강남 쪽에서는 그것을 공공개발로 갔었을 때 과연 그 보상하는 금액이 자기 가격 수준에 맞겠느냐. 그것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음, 뭐 초과이 환수제라든지 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상급지는 좀 반대하겠지만 하급지는 고민이 되겠죠. 지난번에 방송에도 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간 소액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털고 나오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느 지역에다 할 거냐 아직 그걸 발표하지 않았고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신 변 장관님이 그것은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은 자기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떠나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맨날 뭐 정치에서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동산은 정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책을 이기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 그렇지만 정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지도 볼까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이에요. 소사벌. 소사벌.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이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가 지제역이에요. 지제역. 여기가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이 지제역 우쪽이 여기 삼성 고덕 신도시죠. 고덕 신도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은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덕 신도시의 이쪽에 보면 이제 뭐야 이쪽에 더시아 센트럴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쭉 있는 동네. 이제 이쪽에 두 번째로 핫하죠. 핫하죠. 그렇게 여기는 이제 갭 차이가 많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소사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몇 사람이 여기에서 투자를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소사벌지구 우미린 센트럴파크 여기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 아파트가 그래도 가장 핫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 한 분이 여기 일반 매매로 샀죠. 일반 매매로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34평이 3억 5천에 샀습니다. 3억 5천에 사고 전세를 3억 2천에 맞췄어요. 3억 2천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시세가 얼마 가는지 한번 볼까요? 시세가 이제 호가예요. 호가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호가예요. 호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제 매매가 4억 5,500 오른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급매 투자하신 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24층에 7층 그 다음에 24층에 25층에 1층 이건 전세를 안고 해야 되겠죠. 2021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최고가로 나온 것들은 6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억에 나왔는데도 전세 2억 5천 안고 2002년 6월 내년 만기인데 내년에 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3년 반을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6억 5천까지도 6억 9천까지도 나와 있는데 6억 9천짜리는 제가 보기에 바로 입주가 이제 뭐 협의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4억 7천짜리 사도 되겠죠? 4억 7천 사고 오래 기다려야 할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우리 회원이 매매로 샀다고 한 것은 3억 전세를 3억 2천에 맞췄기 때문에 매매가 4억 7천이면 투자금이 1억 5천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원은 여기서 3억 5천에 샀고 그 다음에 전세를 3억 2천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우리 회원들이 샀죠. 우리 회원들이 샀습니다. 보면 여기도 볼까요? 34평짜리를 샀는데요. 보면은 여기에도 15층인데 3억 2천 나옵니다. 3억 2천. 가격이 좋습니다. 3억 2천이면. 그런데 전세를 안고 2022년 10월 만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강 한 1년 반 좀 더 남았죠. 1년 반 좀 더 남았는데 여기도 결국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억에서 2억 5천 사이라서 2억이라고 한다면 3억 1억 2천 투자가 되고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한 7천 정도가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월세 안고 매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3억 7천이죠. 3억 7천.
4월부터 실입주가 가능하지만 탑채인데 3억 7,500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왜 그러는 거니? 한번 볼까요? 지금 매물이 4억 5천에서 4억 6천으로 가격이 층이 괜찮으면 4억 5천에서 4억 6천으로 가격이 올라 있다. 그렇게 한데 지금 우리가 가서 이렇게 3억 8천이라든지 3억 5천, 3억 2천짜리도 21층 중에 15층이니까 물론 전세를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여러 명이 샀죠. 우리 부모님도 3억 1,200에 사서 전세를 3억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1,200 들어갔죠. 우리 이제 짜이롱님도 3억 500에 샀죠. 3억 500에 사서 2억 7천에 전세를 맞춰서 요건 3,500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도나님도 여기 샀죠. 도나님은 층이 낮은 거였어요. 3층이었는데 2억 8천, 2억 8천 9백인가 그렇게 사서 전세는 2억 7천에 맞춰서 2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갔고요. 우리 이제 광신님은 그 분당에서 있죠. 그 분당에 있는데 이분도 여기에서 투자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보면 3억 언저리에서 다 구입을 했는데 아까 이제 날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단지가 가장 좋은 단지고 이 중에 여기 있는 동네 중에 LH 리너스 하임이 가격이 가장 빠졌는데 지금 금년 이게 이제 옛날 일이 아니에요. 옛날 일이 아니고 며칠 전 일이었어요. 한 2달 전 일이었는데 이렇게 1억에서 1억 5천 더 나가서 1억 8천까지도 이렇게 가격 상승 올랐다. 자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양도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바람직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갈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네가 어딘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택에서 이제 우리 회원이 엊그저께 이쪽 가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어디냐면 제가 이제 아직은 그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근방 어디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3억 7,500인가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매물은 4억 5천 이상 나와 있고요. 3억 7,500인가 받았는데 아마 전세도 잔금 내고 전세도 한 3월 달 정도 가면 3월에서 4월 정도 가면 전세를 3억 5천 이상 3억 8천까지도 전세를 놓을 수 있어서 여차하면 무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물건은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연회원을 위한 추천 물건에 들어갔던 물건인데 우리 영주님이 과감하게 도전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책이 이렇게 정부 정책이 계속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고 금리 아니 금융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조이고 그리고 또 세금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아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돼 갈팡질팡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남들이 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일 때 이 회원들은 그래서 과감하게 나서서 투자를 했고 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남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때 조금은 더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